지난 30년 동안 아프리카, 갈리아, 히스파니아에서 야만 원국과 방금 아프리카 유목민을 무찌른 로마에게 드디어 진짜 강적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문명은 파괴하고 모략하고 보수는 신의 채찍, 혼족의 아틸라. 서로마는 알란족의 모든 거주지를 불태운 그가 국경에서 근처에 진을 치고 있다는 첩보에 스틸리코는 직접 1군단을 이끌고 친정에 나섭니다. 부병이 주력인 로마는 대부분 군기병으로 이루어진 아틸라의 군대에 비해 기동력이 크게 밀렸습니다. 때문에 전투에 이기기 위해서는 사거리라도 우위를 차지하여야 했기에 스틸리코는 정찰에 유리한 고전을 선정, 거대 투석기로 혼족 투석기에 포격을 가해 무력화를 시키는 것으로 대전을 시작합니다. 보유하던 투석기들을 모두 잃은 혼족은 사로마의 포격에 대응하기 위해 공격해보지만 혼족은 로마군의 투석기를 공격하기 위해 보병과 충격기병을 교차 돌격하며 맹렬하게 공격하였지만 현 시대 최고의 모르진 헤르클리안이 보명진을 뚫을 수는 없었고 오히려 정의 서군령의 연사에 반격당하여 단 한 번의 일제 사격으로 아틸라가 낙마해버리고 사기가 떨어진 후 무질서하게 후퇴하였습니다. 혼족의 왕만 노린 전투였기에 양측 다 피하는 적었지만 혼족의 기세를 꺾기에는 충분했습니다. Godspeed good. At your command. Forgive me, but I cannot. Ready for orders. 낙마한 아틸라는 정예의 군기병으로 이루어진 혼족 무리로 돌아갔고 로마 군단 역시 추적을 위해 군집하고 그동안 양성해온 첩자로 도망가지 못하게 계속 나킹합니다. 계속 아틸라가 있는 혼족 부대에 잘못된 명령을 전달해서 다른 혼족 부대에 합류하는 것을 막고 뒤떨어지게 합니다. 그해 가을 혼족 모든 군단들이 아틸라를 두고 모두 사라졌을 때 로마는 다시 한번 추적했지만 달아났고 서로마의 황제 스틸리코가 자연사한 그해 겨울 알바니아에서 겨우 아틸라를 쫓을 수 있었습니다. 스틸리코의 뒤를 이어 1군단장이 된 데키리코는 이 전투에서 아틸라에게 큰 부상을 입히는 것에 성공합니다. 이로써 한시름 벌었지만 상황은 아직 좋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최전선 아클레이아에 혼족이 보였지만 그곳을 지키는 부대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군단을 급조한 후 용병을 뽑아 최전선에 배치하였고 정렬하더라도 시간을 벌어야 했기에 아틸라를 추격하던 3개의 군단을 전속력으로 규호한 동시에 숙련된 첩자 2명에게 잘못된 명령을 뿌립니다. 다행히 최전선의 높은 성벽과 충분한 주등군에 혼족은 공격할 엄두를 내지 않았고 대신 다음해 봄까지 아컬레이아로 군단을 집결시키더니 왕 아틸라는 바다를 우회해 공격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바다를 통해 공격이 올 거라 직감한 이람데 피델리스는 전승 중인 동로마 전선인 알렉산드리아에서 귀화 계속 바다로 훈족들이 상륙 시도를 하자 기회라 생각한 21군단장 세르비오스는
바다로 나가 아틸라와 해전을 치릅니다. The enemy is boarding a ship! Fight back! 지금까지 이번의 전투에서 겨우 혼자 살아 돌아온 아틸라에게 이 전투는 분명 마지막 기회의 것입니다. 자유분방하고 직장 생활을 꺼리는 집단이 유목민이 그를 따르던 것은 오로지 그의 군사적 재능 때문. Toss them back! 하지만 그런 군사적 재능으로 연달아서 패배를 한다면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 다시 기회가 오는 아틸라, 두 번 다시 없을 기회를 잡은 로마. 그렇기에 이번 해전은 치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스로 말 대신 배를 선택함으로써 받아들인 열세임에도 흔적은 불화살을 쏘며 로마의 함선을 불태웠지만 해전에 대한 절대적 경험의 차이로 로마의 승선은 허락하고 결국 두 배들 중 하나에서 로마의 군을 아틸라는 쓰러지게 됩니다. 이로써 420년에 시작된 아틸라의 침공은 4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To the fight! 토타르 아틸라의 시스템상 말하자면 아틸라가 죽은 후 흔적의 유닛들은 충원이 더 이상 안 됩니다. 본래라면 지불해야 할 막대한 유지비 또한 아틸라가 살아있을 때는 영원으로 한정돼서 소모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열심히 흔적을 잡아도 다음 턴에 빈던에서 갑자기 흔적이 생기는데 이젠 아틸라가 죽었으니 더 생기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있던 흔적은 다 잡아야 합니다. 우선 본격적인 전면전에 들어가기 전 후방의 백성족을 모두 정리해줍니다. March! Is that all? 424년 겨울 서로나는 남은 흔적 전담을 소탕하기 위해 열가 남는 군단 두 개를 보내 야전을 시도합니다. 정찰을 위해 고지를 순찰 중이던 두 기병대가 맞붙은 걸로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125호의) 사거리를 가진 석궁은 혼족팔에 비해 불리한 사거리를 가지고 있었기에 전투는 흔적을 끌어내리기 위해 유인하는 서로나와 빈틈을 투석기를 공격해보려는 흔적의 수싸움으로 진행됩니다.
battle! 로마에게는 거대 투석기가 있었지만 기병이 적었고 혼족의 사격진이 매서운 탓에 전투가 어려웠습니다만 집중 사격이 힘든 측면에서만큼은 사거리에서 밀리지 않은 화력과 연사력에서는 압도적인 석궁이 활약해줍니다. 혼족의 부병대도 다른 게르가 왕국으로는 압도적인 교정비를 보여주었지만 서로마의 모르진보다는 부족합니다. 귀갑진을 펼치고 버티기에 들어간 헤르클리아니 보병이 단순히 혼족의 돌진을 막아내고 후창으로 대응합니다. 또한 이들이 밀리면 예비대로 있는 창병대가 축차적으로 투입하여 빈틈을 메꾸니 전투는 사격과 사격의 싸움입니다. 어쩌다 맞사격전이 펼쳐지면 아군의 석궁대가 적 군병을 압도했지만 그런 상황은 측면에서만 간간히 나왔습니다. 이렇게 전투가 매우 복잡하고 어지럽게 돌아갈 때 혼족의 천기병대가 로마 성 군단장의 침례대로 불격 좌측에서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며 아군 측면을 지원하던 서로마 장군을 전사시킵니다. 장군의 기고가 로마군 전역으로 퍼져나갔지만 정예중에서도 최정예인 12군단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족의 장군 옥타르를 비롯한 4명의 혼족 장수를 전사시키며 그들을 패배시키는 저항력을 보여줍니다. A unit has used all available. A unit has fired all of its ammunition. 하지만 병력 수는 압도적으로 많은 혼족, 분명 전투 자체는 서로마가 이기고 있었지만 의미 없이 소모전으로 흘러가다가 결국 혼족의 승리로 전투가 끝납니다. 장군을
힘을 잃은 남은 군단 중 하나는 황제가 수습해서 근거지인 아컬레이아 숙주로 교환했지만 나머지 한 군단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시스키아 근방의 숲에서 압도적인 병력과 마주한 그들은 The enemy has discovered our hidden troops. 로마군은 훈족에 맞서 장군의 칠리대로 후방을 기습하고 맞사격으로 대응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지형 자체가 서로마에게 너무 불리했고 압도적으로 많은 훈족의 기병수 탓에 서풍병은 제대로 사격도 하지 못합니다. This is a shameful display. 결국 전방이 무너지고 후방까지 돌격을 허용하게 되자 서로마군은 그대로 전멸하게 되었습니다. 겨우 살아남은 그 로마군은 아컬레이아에 도착했지만 이는 극소수였습니다. Destination reached. 한편 이 기세를 이어가기 위해 훈족 한 부대가 비로눈을 공격해 위력 정찰에 나섭니다. 혼족의 공격은 삼방향으로 들어왔고 병력은 로마보다는 많았지만 지형과 상성이 로마에게 너무 좋았습니다. 다수 구성된 서풍병은 성벽 위에서 높이와 방벽의 보호를 받으며 넓은 사격각으로 혼족의 공격 하나를 막았고 그 후에 보병들은 성벽의 입구에서 많은 혼족들과 교전 중이었습니다만 병력 차에도 불구하고 잘 막아냅니다. Our forces have found their courage. Back to the fight. 전투는 어렵지 않게 로마군의 승리로 결판이 났습니다. Victory! This is your day! 아틸라가 죽은 지 1년이 지났지만 혼족의 위세는 아직도 상당했습니다. 하급 병통으로 이루어진 군단도 많지만 아직도 스팸 군단으로 이루어진 군단이 다수 있습니다. 우선 캠페인상 이득 볼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며 바다로 나오는 흔적을 잘라주며 병력 충원합니다.
로마의 전선에서는 일진일퇴가 반복되었지만 그래도 동로마 전선에서는 황제까지 죽이며 원전연승. 그리고 마침내 425년 겨울 근세를 회복한 로마는 아퀄레이아의 죽음 중인 훈족의 거점을 공격합니다. 개정과 동시에 언덕을 장악한 서로나는 언덕 아래의 훈족의 거대 투석기를 파괴해 선수를 칩니다. 정면의 본대와 측면에서 오는 훈족의 지원군에 비해 로마는 안정적으로 후방에서 지원군을 받을 수 있었고 측면과 정면 사이에 바위 언덕으로 이루어진 협곡이 있어서 방어하기 매우 편했습니다. 공수에 맞대응하기 위해 사거리가 짧은 석궁병이 전진하면 한쪽의 기병이 돌격, 창병이 받아치는 상황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도 서로나에는 거대 투석기가 있었고 이번만큼은 수적으로도 어느 정도 유리했기에 치열한 전투의 승기는 로마 쪽으로 기옵니다. 치열한 사격전과 기병의 돌격과 로마 보병의 반격이 일진일퇴를 반복 전투는 저번 1차 아퀄레이아 전투처럼 무의미한 소모전으로 갑니다. 그때 예비대로 있던 로마의 후방 기병대가 전투의 승부를 확정짓습니다. 끝까지 체력과 병력을 보전한 서로나의 최정의 기병은 훈족의 용병 기병진과 원군으로 온 후방을 유리했고 2차 아퀄레이아 전투는 서로나군의 승리로 마무리됩니다. Ready for orders. 이 전투를 끝으로 훈족과 서로나의 패권 전쟁은 서로마족으로 완전히 기울어졌습니다. 그 후로도 서로나는 훈족을 추격하며 소탕하였고 달마티아, 판노니아까지 도망치던 훈족 대부분이 전멸합니다. March.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훈족의 군대가 있는 살로다에서 최후의 야전을 치릅니다. 사백이 12호 빌드 선거 네소에로에너 개전 초부터 언덕 위에 자리를 잡은 서로나 부대는 일방적으로 훈족을 타격해서 그 숫자를 줄여나갔습니다. 훈족은 측면 돌격으로 서로나의 방어를 뚫어보려 하였지만 군단장 세르비우스는 즉시 합류. 반격하여 훈족의 공격을 물리쳤습니다. Enemy units have rallied and returned to the battle.